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와 김건희 여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한 거는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사저는 전직 대통령이 사는 데고요. 예. 관저는 현직 대통령이 사는 데죠. 예. 관저는 대통령이 사는 데이지만 군사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상 어떠한 예외도 인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조금 전에 앵커가 2013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도 압수수색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저는 그 생각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 언제 퇴임했습니까? 1988년에 퇴임했어요. 2013년에 압수수색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 퇴임한 지 25년 뒤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거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언제 파면됐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거는 한 달도 채 안 됐고 정확히는 26일 만에 압수수색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현직일 때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압수수색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떠한 생생한 기록들이 혹시 나올 것인가, 증거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모든 사람들의 그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네, 결국은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던 거는 그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이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명품 목걸이나 금품 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1차적으로는 지금 건진법사 전모 씨가 예.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건넬 목적으로 통일교 윤모 씨로부터 받았다는 사실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중간에 잃어버려서 전달이 안 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검찰이 직간접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달됐을 거로 보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거는 이 건진법사 전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이고요. 실제 전달 여부가 중요한데 예. 김건희 여사의 직접적인 어떤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청탁금지법의 경우에 공무원의 배우자는 이 신고 의무를 위반했거나 아니면 즉시 반환하지 않았을 때 그 공무원을 처벌할 수는 있지만 김건희 여사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긴 한데 전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이 청탁금지법 위반에서 그치지 않고 캄보디아 사업 관련해서 통일교 측이 접근해서 이 로비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수사가 확대된다고 하면 이것이 전달됐다고 하면 뇌물죄나 뭐 추가적인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니까 청탁금지법에 영부인, 그러니까 공직자가 아닌 영부인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또 결국 처벌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결국 어떤 망신 주기용 수사가 아니냐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는요.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알려져 있고 예. 일단 피의자는 누구인가 건진법사라고 일컬어지는 전성배 씨만 피의자로 되어 있고 김건희 여사는 참고인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예. 압수수색의 대상은 무엇인가? 네. 김건희 여사 핸드폰 PC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 그다음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부정청탁금지법으로만 되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과연 처벌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뭐 망신주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대가 관계가 인정이 되면요. 이거는 단순히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뇌물죄로까지 번질 수가 있거든요. 뇌물죄가 된다라고 하면 그 김건희 여사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요 개인적으로 왜 윤석열 대통령은 법에 나와 있는 그 특별감찰관 제도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이 참 지금에 와서 보면은 예. 만시지탄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일단은 뭐 압수수색 영장에는요 김건희 여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 청탁금지법만 적용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피의자 전환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디올백 사건 예, 때 비슷한 것 불기소한 같습니다. 것도 예. 결국에 이 공무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 수사가 확대됐을 때 캄보디아 개발 사업에 ODA 이 차관 부분까지 연계돼 있다면 대가성 거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이 그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면 뇌물죄의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검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뭐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분위기는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따라 가지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추가 가능하지가 않은데 그런데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일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에 따른 아무런 헌법이나 일반 그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한 없는 그런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쩔 수 없이 검찰도 원칙대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이번에는 명태균 씨 수사 관련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조사를 마치고 나온 명 씨의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된 내용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거는 벌써 그 전에 다 진술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끝나고 다시 또 맞춰보지 않겠습니까? 제 기억에 남아있는 걸 그대로 얘기했고요. 기억에 오류는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한 4, 5년 지났으니까 오류가 있다면 노력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또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연 이틀 동안 이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서는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좀 주로 짚어봤다고 봐야 될까요? 뭐 일단 오세훈 시장과 관련돼서 여론조사 비용 대납 관련된 수사에 대한 보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관련된 물증들은 확보돼 있고 명태균 씨의 1차 진술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측이 부인을 하고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있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그것은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 관련된 혐의 사실이고 전반적으로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수사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이 둘째 날 조사에서는 이 김상민 부장검사의 공천에 관여된 부분에 대한 그 질문이 있었던 것 같고 명태균 씨도 나오면서 이제 그 부분을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오세훈 시장에 대한 부분이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천 개입 수사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질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후에 추가 수사도 아마 그런 방향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검찰, 경찰 다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명 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소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언론을 보면은 검찰에서 대면 조사가 불가피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수사의 원칙은 결국은 소환해서 조사하는 게 수사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검찰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한다고 했을 때 과연 김건희 여사가 그 소환에 응할지 만약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뭐 체포영장 같은 것들이 또 청구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님께도 여쭤볼게요.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 조사 가능성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하고 싶고 또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의 속도를 내면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조기 대선을. 여기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소환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지금 압수수색의 청탁금지법 이 부분이 뭐 뇌물죄까지 갈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거 외에도 7개 혐의 사실을 가지고 공수처, 검찰, 경찰이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수사들이 뭐 각자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확인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곧 이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과정이 저는 당연히 뭐 대선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는 파면된 대통령에서 본인의 어떤 사법적 처벌 절차를 밟고는 있지만 예. 지금 국민의힘 후보 또 한덕수 대행까지 포함하더라도 전 정권에서 주요하게 관련된 역할을 했거나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가 무마되는 데 있어서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후보의 어떤 책임론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거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강하게 작동하는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선거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두 분과 검찰 수사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